9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9번이)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하고 n값에 대해서 다음 숫자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지수 형태로 바꾸려고 하거든? 지수 형태로 바꾸면은 저게 a의 몇 승이야? 이 숫자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 중에 제일 큰 게 필요하다고? 근데 a한테 뭐 대입하라고? a한테 4 대입하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4의 n분의 3승이 자연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숫자는 2의 몇 승인데?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n값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구야? 6? 그래서 f4의 값은 6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f27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27이라는 숫자의 n분의 3승의 값을 바꾸려고요. 이건 3의 n분의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n값 중에 제일 큰 숫자는? 그래서 6과 9를 더하세요. 되게 쉽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은 x의 값이 a의 값이 1보다 큽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f의 값은 증가함수고요. 두 번째 g의 값은 a분의 1의 값이 미시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그런데 평행이동했습니다.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했고요. 또 감소하는 로그 함수도 평행이동한 상태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선이랑 fx가 만나는 교점이 a점입니다. a점 좌표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x의 값이 10이라고 하는 녀석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각각 b점과 c점입니다. 세 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28 나오도록 하는 a를 구하세요. 근데 난 밑변의 값은 여기 bc의 길이 값을 밑변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높이의 값은 여기를 높이로 잡을 생각입니다. 밑변 높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점의 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첫 번째, a점 좌표를 찾고 싶습니다. a점의 y좌표가 누구라고요? a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런데 이 a점 좌표의 값은 f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fx한테 y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이 값은 빵이어야 돼요? x한테 뭘 대입하면 빵 나오지? 네, 그러네요. x한테 2 대입하면은 로그 a의 1이어서 빵 나오네요. 그 이 점 좌표의 값 2, 마이너스이면 높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여기가 10이라면 네, 높이의 값은 8이네요. 그러면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밑변으로 계산할 거잖아. 밑변이 bc고 그게 28이었으면 좋겠다면서요. 7이란 얘기야? 나의 바램은 bc 사이의 길이의 값이 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b점과 c점이 필요합니다. b점과 c점을 구하기 위해서 뭐 대입하면 되죠? 10만 대입하면 돼요? 먼저 f한테 10 대입했습니다. f한테 10 대입했더니 2분의 1 로그 a에 9 플러스 9 마이너스인가요? 그 다음에 c점 좌표만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점 좌표의 값은 g한테 10을 대입했습니다. 10 대입했더니 로그 a분의 1에 8? 요게 지금 c점 좌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기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계산 좀 합시다. a분의 1의 값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마이너스 로그 a의 8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 이거 빼려고 합니다. 뺐습니다. 2분의 1 로그 a의 9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이거 빼고 있습니다. 이 값이 몇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 네. 자, 3의 값이, 9의 값이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그 a의 8의 값이면은, 내비둘까? 3을 이항했더니 10인가요? 근데 왼쪽의 녀석의 값이 로그 a의 몇인데? 이게 10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로그를 실수로 바꿨습니다. 한 번 미신 건 계속 미시죠? 문제가 구하는 답이 24가 답이에요?
네, 이 정도 문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원래 7월달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 조준 다음에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출제하는 모의고사거든. 6월달은 어려우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 힘내 얘들아 이렇게 시험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옛날에는 7월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자살 방지용 모의고사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좀 어렵긴 얘들아 가끔씩. 10월 서울시 교육청이요? 그게 뭐예요? 9월달 본 다음에 그때는 어렵게 뭐 쉽게 더 출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7월달만 좀 쉽게 출제합니다. 자, 다항 함수 fx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봤을 때 극한값이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은 fx의 값은 몇 차 함수라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뒤에 떨거지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비교해서 2가 극한값이고요. 함수 gx의 값은 3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fx하고 gx에 대해서 곱한 녀석의 값이 실수 연습해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fx의 값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하지만 gx의 값은 언제 불연속이죠? 3에서 불연속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나의 바램은 얘가 지금 3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지? g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3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나요? 자, 12번 모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저요. 네, 요걸 먹어야 돼, 요걸. 연속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x의 값이 3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그래서 나는 f3 곱하기 g3의 값이랑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의 값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쌤이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서 표현 안 했거든. 우극한 자극한을 나누지 않은 이유는 3보다 컸을 때 작을 때로 구분된 게 아니라 3일 때와 3이 아닐 때로 구분했기 때문에 3보다 클 때 작을 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입할 생각입니다. F한테 3 대입한 녀석의 값 누군지 모르죠. F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F3 누군지 모릅니다. G3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좌변값은 F3 곱하기 1이어서 그냥 F3인가요? 우변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변값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네, 위에 거죠? 그럼 얘는 fx 곱하기 gx의 값이 이건가요? 얘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모가 빵으로 가는데 분자의 값도 빵으로 가야지만 수렴하는 거지?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해야 됩니다. 즉 f3의 값이 0이어야 됩니다. f3의 값이 0이면 누가 인수라고요? x-3이 인수라고요? 나머지 떨거지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떨거지를 이렇게 쓸까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대입했습니다. 좌변값은 0이라면서요.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x-3분의 2 곱하기 x-3, x-a라고 잡았다고? 근데 x-3이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2 곱하기 3-a야? 빵 나오는 a가 누군데요? 그럼 a가 3이면 나 fx 다 구한 거 아니야? fx가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거기다가 1만 대입하세요. 1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유민이하고 미하고 틀리지 말라는 걸 틀리네요. 자, 연속인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약간의 집중력이 약간만 필요해. 꼼꼼하게 찾아보면은, 선생님이 여태 가르쳐보면은 7등급, 8등급 수준의 아이들도 꼼꼼하게 읽으면 풀 수 있는 편이거든? 약간 꼼꼼한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읽어.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풀거든, 보통?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해주는 역할은 지금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값 1인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 값은 SN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뭐 설명 그냥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식은 여기는 별표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성립했을 때 요거 구하세요. 그냥은 못 구하니까 빈칸치기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저 별표 친 식에서 뭔가 변화가 왔습니다. 이 별표 친 식이랑 뭔가 달라. 뭐가 달라? 차이점이 뭐야 지금? n 대신에 n-1만 대입한 식이네요.
n 대신에 n-를 대입한 식을 써놨고요.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가지고 정리하라고 합니다. 난 지금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 생각입니다. 빼게 되면 좌변값은 이거 맞죠? 이게 지금 왼쪽 뺀 거죠. 이제 오른쪽 뺀 걸 쓸 생각이지 지금? 지금 오른쪽 이거에서 이걸 뺀 건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게 필요하죠 지금. 그것도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 계산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뺀 게 똑같다고 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가액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am 플러스 1에 뭘 곱했는지를 쓰고요. 이렇게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계산하면 좋겠는데? 차근차근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는 s는 없는 것 같다. 그럼 먼저 선생님이 계산하고 싶은 거는 요게 뭔지부터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게 뭐냐면 첫 번째 S1, S2, S3, Sn까지 더한 거고 이건 S1부터 Sn-1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두 개 빼면 뭐가 남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네, Sn이 남죠? 아, 네. 네.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에서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 뺐으니까 Sn, n 대입한 거 하나만 남죠?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n의 값이랑 요 Sn 하나만 이항해 볼까? 왜냐면 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항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항하게 되면은 얘랑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랑? 뒤에 거랑? 뒤에 거랑 계산하면 뭐가 되는데? 앞에 있는 녀석은 n 플러스 1, sn 플러스 1이었는데 n sn이고 이거는 sn인데 이항이 좀 뭐냐고.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n하고 마이너스 1을 두 개 더했으니까요. 그러면 n 플러스를 묶어줄 수 있어. n 플러스를 묶었더니 sn 플러스를 빼기 sn이에요? 근데 이게 뭔데 다시? 첫 번장부터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해서 첫 번장에서 n번장까지를 제거했으니까. 네, n 플러스 1번장만 남아요? 그래서 가가 누구라고요? 네, 가의 값은 n 플러스 1이에요. 가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a1의 값은 로그 2a 1이야. 이 SE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 그리고 또 이렇게 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또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이 식이 성립하는데 A1 값을 얘기했다고? 이 S2의 값도 얘기했다고?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물어봤다고? 뭐 하는 얘기지?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 했다고? n값 대신에 n-1을 대입했다고? 그런데 지금 관찰해 보면은 여기 있는 건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건 nan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뭐 어쩌라는 얘기야? n값 대신에 n-를 대입해야지. 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 n이야? 이것도 an이 돼? 오른쪽은 뭐가 되는데? 로그 2에 n분의 n 플러스 1 돼요?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왜 준 건지 모르겠다. 얘가 왜 주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건 2부터 대입할 수 있대? 2부터 대입하게 되면은 2 대입했을 때가 3a3이야? 3a3을 정의했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거는 n이 2 이상이었을 때는 n이 2 이상이면은 n-는 누구 이상이야? n값이 2면 n-1은 뭐야? n-1은 1이야. n값이 2였을 때가 n-1은 1이지. 그럼 n값이 2 이상이면은 n-1은 1 이상이야. 이건 1 이상이라고. n이 2 이상이면. 내 말 준비되니? 그러면 2 대입했을 때가 3 곱하기 a3인데 그때부터 정의가 되는데 1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n값이 2야?
그럼 이 n값한테 2 대입하면은 2a야? 여기서는 2a가 정의가 안 돼. 3a, 3부터만 정의돼, 이거는. 근데 2a, 2부터 지금 정의할 수 있는데, 모든 자연수를 성립한다고 하니까 1부터도 성립한다는 식이라는 거잖아, 이게. 이거는 2부터 대입하게 되면 3a, 3부터 성립한다니까? 3a, 3, 4a, 3 이런 것만 구할 수 있다고, 지금 2 이상 대입하면. 근데 지금 요 녀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니까 요 말이 지금 중간에 써 있었던 거야. 왜냐면 확인해 볼게. 쌤이 여기다 1 대입하려고. 1 대입하면 1a1의 값이 누구라고? 여기다 지금 1 대입하면 누구야? 1이야? 로고 2에 이어서? 근데 그 얘기한 거야, 지금? 지금 a1이 1이잖아. 그 다음은 2 대입해 볼게. 2 대입하면 2a2의 값이 누구라고? 로고 2에 2분의 3이야?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로고 2에 2였잖아. 1? 맞아? 지금 2a2의 값은 2s2의 값은 2 곱하기 a1 더하기 a2니? 근데 그 값이 지금 로그 2의 3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어? 그런데 이거 두 개 더해봐봐. 아, 여기다 위에 거에 2배 둬야 돼? 위에 거한테 2배 하면은 2a2의 값은 2야?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 이거 맞는지 확인해 볼게. 2a1 플러스 a2의 값은 로그 2의 2분의 3 더하기 2가 맞아?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 플러스 2라서 로그 2의 3 플러스 1이야? 얘가 1이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고 빈칸 채우기는 없는 것 같아. 단지 나만 산다고 한다면 n값 대신 n-1만 대입하면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모순되는 바가 없게끔 하려고 요 말은 좀 덧붙여져 있는 것 뿐이야. 그리고 나서 다의 값만 구하라면서 다의 값. 지금 가나는 구했어 지금. 다만 구하면 돼. 다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합이야 지금. 여기다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 합이냐고. 그럼 그거 계산하면 되잖아. 1 대입한 게 누군데? 2 대입하면 누군데? 마지막에 n 대입한 게 누군데? 이거야? 로그의 더하기는? 그럼 곱하기 하면은 2 약분되고 3 약분되고 n도 약분될 거라서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네, n 플러스 1만 남아요? 요게 다야. 가나다 다 구했습니다. 동그라미가 가나다인데 가한테는 숫자를 8 대입하라고요? 가한테 8 대입했더니 9입니다. 나한테도 8 대입하라고 합니다. 나한테 8 대입했더니 로그 2의 8분의 9예요? 다한테는 8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로그 2의 9네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빼기의 값 나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뒤에서 앞에 값 빼야 되니까 나누기 했습니다. 로그 2의 8분의 9분의 9야? 그럼 따라서 9 플러스 로그 2의 8이어서 9 플러스 3이라 12가 답인가요? 빈칸 찾기는 쌤이 쓸데없는 말 조금 더 해가지고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빈칸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14번에 디귿이라고 하셨습니다. 야, 14번에 기억니는 안단 얘기야? 오. 재환이 이렇게 늦게 오셨죠? 게임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끝났어? 지인들하고 하던 게임 중에 먼저 나오기가 뻘쭘해서? 진짜로 게임 안 한다고요? 니가요? 네. t의 값이 0이었을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점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건 속도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 풀어야지 디귿을 할 수 있는 건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첫 번째부터 해드립니다.
시각이 2였을 때, 시각 t의 값 2였을 때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나요? 2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향이 바뀔 때는 상이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는 어떨 때 방향이 바뀌지? 속도가 0 되는 순간이 t의 값이 2일 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좌우에서 속도의 값이 0 되는 순간에 좌우에서 부호도 바뀌어야 되거든? 지금 속도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봤습니다. 속도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속도의 그래프인가요? t의 값이 2였을 때하고 빵이었을 때 빵이야? 네. 이게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속도의 값은 2에서 음의 상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음의 방향으로다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2였을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속도가 빵이었을 때가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지? 선생님이 속도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봤더니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2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네, 이러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빵이어도. 자, P가 출발한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P의 위치의 값이 필요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방금 2초였잖아. 2초인 순간에 P점의 위치를 구하라고요? 위치는 어떻게 구하는데?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적분해서? 그럼 선생님이 적분하게 되면 0부터 t까지 적분한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지? 네, 이건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뭘 넣어야 되죠? 네, 지금 문제가 최초 위치가 누구라고 했는데? 네, 0인 순간에 최초 위치의 값은 문제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위치하고 0부터 t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위치인데요. 문제는 지금 2초인 순간의 위치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했다고 네가? 오, 아주 바보는 아니었네. 네, 극심한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아주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네. 자, 2 대입했습니다. 8-10입니다. 빵 대입한 빵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위치가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P가 0초일 때부터 가속도의 값이 12가 될 때까지 가속도가 10인 순간이 필요합니다. 가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네, 가속도의 값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6t-6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한 건 가속도의 값이 정확히 12가 되는 t의 값이 필요합니다. t가 몇 초일 때죠? t가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요?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지? 거리는 네, 거리는 속력을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속력은 어떻게 하는 게 속력인데?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를 구할 때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속도의 값에 절대값을 씌운 속력의 값을 적분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0부터 2까지는 음수였고 2부터는 양수였잖아, 속도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누굴 적분하고 2부터 3까지는 누굴 적분해야 되죠? 얘는 접올려야 돼요. 얘는 음수니까 접올려서 양수로 만들어 적분해야 되고요. 얘는 원래 양수였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될 것 같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이고요. 거기다 0하고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적분한 녀석의 값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인데 3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거 빼겠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한 빵인가요? 2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가? 그러니까 답은 8이네요. 그럼 셋다 모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7월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최고차함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 1인 4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도함수는 최고차함계수가 누구지? 네,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함계수는 4라고 얘기한 거죠? 4요. 네.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이거 도함수의 최고차함계수는 4입니다. 그런데 최고차함계수가 4가 되니까 3차 방정식이잖아, 이거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이 존재하는데 빵도 근 중에 하나라고 하네.
그럼 난 도함수의 값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 지금? 도함수는 최고 참교수와 4고 x-알파하고 x하고 x-베타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지 빵 되는 게 알파 빵 베타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알파하고 빵하고 베타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차의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알파에서 빵까지 간격이랑 빵부터 베타까지 간격이 똑같나 봐. 그럼 어떻게 하지? 알파의 값을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까? 알파는 음수니?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베타만큼 증가했고 베타만큼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등차수열이니까. 지안아, 누굴 위해서 기도 중이야? 공부하기 싫고 너라도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건가요 혹시? 자, 방정식의 fx의 값이 4차 방정식인데 이거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고? 4차 방정식이? 근데 알파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때 gx의 값에 대해서 gx의 값 0부터 10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 원래 도함수부터 그리고 나서 출발할까? 도함수는 3차 함수였죠. 최고차함수 양수였죠. 선생님 지금 도함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3차 함수였고요. 최고참계수가 4가 되는 3차 함수가 도함수였는데 빵 되는 녀석의 값은 3개 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였고요. 이런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은 원래 함수의 그림이 마이너스 베타까지는 감소하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까지 감소하는 거 맞아요? 도함수의 보호가 음이었다가 양이었다 음이었다 양이니까 감소 증가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해요? 그 다음 또 감소해요? 그 다음 또 증가해요? 이게 지금 fx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그림은 원점 대칭일 것 같은데?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잖아.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서 증가하는 간격과 감소하는 간격이 같은 간격만큼 증가 감소할 것 같아. 넓이만큼, 똑같은 넓이만큼. 그럼 이 점 y좌표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이 점 두 점의 y좌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fx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3개라고 했잖아. 아니, 9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3개라고 했지? 9가 어디 있어야 돼? 상수함수 9의 값은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9는 어디 있다고? 저기 어디? 여기가 y는 9여야 돼? 그러니까 이때만 유일하게 근의 개수가 3개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점 좌표가 빵 대입한 점 아니야? 빵 대입한 점? f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이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f한테 알파를 대입한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했는데 알파의 값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f한테 알파를 갖다 대입한 게 f한테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 건데 그 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fx의 값을 도함수로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도함수는 이거였다며 지금. 근데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였고. 그럼 f'부터 써볼게요. f' 값은 최고참 교수의 값은 4가 되고 x도 있었고 x 플러스 베타하고 x 마이너스 베타가 있나요?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4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베타 제곱 x인가요? 이걸 적분하면 fx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적분하면 누구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2베타라고 불러요. 우리는 베타. 네. 네. 2베타 제곱 x제곱 플러스 c가 있어야 되는데 c를 구할 수 있나요? 빵 대입하면 9니까 c는 9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만 대입하면 끝나겠네. 마이너스 베타 대입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2베타의 4제곱 플러스 9의 값은 마이너스 1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베타의 4승의 값은 25라고요? 맞아요? 나 산수 더하기 빼기 했는데 왜 반응들이 뜨뜻미지근이죠?
된 거 맞냐고요? 따라서 베타의 제곱의 값은 베타의 양수였거든. 베타의 값은 루트 5라는 얘기네. 되셨죠? 그러면 도함수의 값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도함수가 누구라는 얘기야? 아니 베타의 제곱이 5라며. 아 여기다 베타한테 대입하면 되잖아. 4x의 세제곱. 이게 지금 도함수야. 도함수의 값 이거라고 지금. 그런데 도함수의 값이 절대값을 씌운 녀석에서 도함수를 뺀 녀석의 값이 gx라고 하는데? 뭐지 이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있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도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도 있잖아. 도함수가 0보다 컸을 때는 절대값이 양수야? 그러면 f' 빼기 f'이니까 빵인 거 아니야? 이 분홍색 부분은 빵으로 바뀌는 게 gx야. f'에서 f' 뺐으니까 빵이 될 거야. 보라색 부분은 빵이 될 건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달고 나가야 되지, 음수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그림이 0보다 컸을 때에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었을 때는 f' 빼기 f'이니까 그림은 빵을 그리세요. 하지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f' 빼기 f'이어서 마이너스 2f'이에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린 0부터 10까지 접근해야 되잖아. 근데 베타의 값이 누구라고 했어 지금? 베타는 루트 5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5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5예요? 그럼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플러스 루트 5인데 나는 0부터 10까지 접근해야 되잖아. 0부터 루트 5까지는 0부터 루트 5까지는 gx가 누구라고? 0보다 작아 지금?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이거라고요? 0부터 루트 5까지는 이걸 접근하세요. 하지만 루트 5부터 10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5부터 10까지는 분홍색 0보다 큰 녀석이니까 0을 접근하라고요? 0을 접근하게 되면은 접근하는 녀석은 0이겠네? 그럼 결국 문제 요구한 거는 0부터 루트 5까지 이것만 접근하면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2는 끄집어낼 수 있나? 마이너스 2 끄집어낼 수 있냐고요? 그럼 이것만 접근하면 돼요? 근데 도함수를 접근했으니까 원래 함수 될 거잖아. 원래 함수한테 지금 루트 5 대입해서 0 대입한 거 빼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f 루트 5 빼기 f빵?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루트 5를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지? 루트 5 대입한 함수값. 루트 5가 이 점인 좌표 같은데? 루트 5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냐고. 아까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 거랑 플러스 베타를 대입한 건 같은 값을 갖는다고 했어? 베타를 갖다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 건 같은 값을 갖잖아. 마이너스 16이라고. 이게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빵 대입한 건 누구라고? 9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5에다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50이 답이야.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천천히 풀면 풀 수 있는 다항 함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 6월 평가원도 15문제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7월 교육청에서 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정말 20번 전에 다 맞추는 거야. 네 처음 풀었을 때 실력으로? 20번 전까지는 다 맞춰? 15번 틀렸고. 네, 열심히 하셨네요. 네. 자, 20번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이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하는 원이 있습니다. AB가 지름인데요. 지름의 길이의 값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12루트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2루트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 CAB라고 하는 가계 크기가 있는데 그 가계 크기는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헐, 엄청 쉬운데? 원의 중심이 지름이니까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건데 D점 좌표는 중심점 좌표 아닌 것 같습니다. D점은 A, B를 5대4로 내분한 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중점이 아니니까 D는 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안아, 네. 숙제도 안 해. 수업 시간에 눈만 깜빡거려. 평상시엔 숙제 안 해도 수업은 열심히 들었잖아요. 오늘은 왜 애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 5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과 크기의 값은 180도입니다. 따라서 원주과 크기의 값은 90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사인 값이 빗변 AB분의 AC가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쌤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한다면 AB의 길이의 값은 3x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야지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니까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하면 x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지구 10도니까요. x제곱 플러스 144의 2배 했으니까 288. 두 개 더하는 세의 값은 9x제곱? 8x제곱인데 8로 약분해야 되잖아. 약분을 못하겠다. 2로 약분했더니 144. 4로 약분했더니 36인가? 그럼 x의 값은 6이에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CAB라고 하는 삼각형에 CAD라는 삼각형? 그거의 외접원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름 길이의 값은 6이라며. 지름 길이의 값은 6이고 x라는 길이의 값은 3이라며. 아니다. x 값이 6이었지. x가 6이고 지름은 18. 그러면은 AD가 5대4로 내분하는 점이 D점이었으니까 5대4면 여기 길이가 10이란 얘기인가? 그럼 내가 삼각형 중에서 여기 변 길이 3, 10. 그럼 여기 길이만 알면 외접은 반지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인 법칙으로?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CD 길이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CD 길이가 누군지만 안다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y라는 길이의 값이 지름인가요? 그래서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y 제곱은 코사인 제2법칙 부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 약분했습니다. 109에서 20을 뺐습니다. y의 값은 루트 89야? 맞아요? 그럼 대입했습니다. 근데 분모가 문제네. 분자의 값은 루트 89인데 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라며.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면 사인 값은 누구야? 네, 사인 값이 3분의 1 루트이네요. 제곱에 쓸러와야 되니까요. 이게 2R이라며. 그때 넓이의 값은 파이 R 제곱이에요? R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번분수 계산해야 되는데 2R의 값이 몇이야? 2루트 2분의 3루트 89? 이렇게 그지 같아? 이거 다 객관식이야?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 왜 들지 내가 지금? 파이분의 S의 값이 정수가 나와야지 주관식으로 답하잖아. 산수가 뭐가 틀린 모양인데? X가 3이 아니라 네, 그랬었네요. 미쳤네요. X가 6이었었네요. 왜 3이라고 쓰고 계속 안 고쳤지? X의 값이 6이면 이걸 바꿔야 되죠. 다시 씁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코사인 제곱식 빨간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처음에 36 플러스 100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30 코사인 세타. 앞에 게 136인데 40? 136에 40 빼면 몇이야? 96? 96에 루트 씌웠더니 4루트 6? 대입했습니다. 2R의 값이 사인 값은 3분의 2 루트 2
분자의 값은 사루트 6입니다. 따라서 얘가 몇이야 지금? (6루트 3) 맞아요? 그럼 반지름 값이 누구라고요? 반지름 값은 3루트 3이고 넓이의 값은? 제곱에서 파이만 곱했으니까 27파이야? 그 답은 27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네,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이 공차의 값이 D가 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공차의 값이 D가 되는 수열에 모든 항의 값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 등차수열. 근데 공차의 값이 음수면은 자연수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차의 값이 양수이지 않을까? 첫 번장의 값보다 공차는 크다고? 첫 번장이 자연수인데 공차의 값은 그 첫 번장보다 크니까 당연히 자연수겠네? 그때 어떤 K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3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런 항들이 등비수열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일단 일반항부터 세우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일반항 AN의 값을 뭐라고 할 건데? 첫 번장 플러스 n-를 D라고 할 건가요? 근데 공차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값은 언제나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첫 번장보다는 D의 값이 더 커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두 번장 구했습니다. 두 번장은 A 플러스 D야? K번장은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D의 값이 K번장이고요. 3K 마이너스 1번장의 값은 A 플러스 3K 마이너스 2D예요. 이거 세 개가 등비수열을 구성합니다. 세 개가 등비수열을 구성하면 등비중항을 사용해야 되잖아. 등비중항이 뭔데요? 가운데 거를 제곱한 녀석의 값이 네, 양쪽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식에서 소거될 수 있는 건 소거하신 다음에 식을 정리해 쓰세요라는 얘기 같은데 제곱했더니 a제곱 플러스 2ak-1d k-1제곱 d제곱인가요? 오른쪽을 전개했더니 a제곱 플러스 3k-1ad 플러스 3k-2d제곱인가? 선생님 산수 조금 빨리 했습니다. 양변 a제곱은 소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쁘게 정리하지 이거를? 이건 2k-2ad 2k-2ad 이건 3k-1ad k 플러스 1ad야? 3k-1에서 2k-1을 뺐다고요. 맞아요? 이제 이거 이항하겠습니다. 이거 이항해주면 누구지? k제곱 빼기 2k 플러스 1에서 이것도 뺐습니다. 네, 플러스 3이에요. D의 값은 자연수니까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D의 값은 K 플러스 1 A예요? 여기서 뭔가 하라는데?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그 자연수가 누군지 모르고 식을 더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을 더 세울 수 있는 거는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가 A 플러스 15D 그 녀석의 값은 90부터 100 사이에 있다고요? D나 A에 대해서 뭔가 식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A로 쓸까 D라고 쓸까? A보다 D가 더 커놨죠? A 플러스 15D보다는 D 플러스 15D가 더 커요? 그리고 A 플러스 15D보다는 A 플러스 15A가 더 작아요? 왼쪽 값은
6A? 오른쪽 값은 16B? 근데 가운데는 요게 90부터 100 사이 있는 숫자라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얘를 16A라고 바꿨을 때는 16A의 값은 90보다는 커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얘는 100보다 작거나 같을까? 그럴 수 있는 A하고 D의 값을 구해서 20번장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다 어떤 적절한 자연수 K를 대입했을 땐 등호가 성립해야 돼? 3 이상의 숫자? 3을 한번 대입해볼까? 여기다 3 이상의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등비수열을 만족한다고 했었잖아? K한테 3을 대입했을 때 만족할지 4를 대입했을 때 만족할지 그걸 모르겠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대입해보자. 제일 처음에 3부터 대입했습니다. K한테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한 게 누구지? 마이너스 3? 3 대입했더니 이건 모순이죠. A, D 다 자연수거든. K한테 4 대입해보고 있습니다. K한테 4 대입했더니 야 근데 저 자연수 임의 자연수 K가 뭐 15, 30몇 이러면 어떡하냐. 일단 K한테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 누구지? 4 대입하면 마이너스 T라고? 좌변값은 마이너스 T, 우변값은 이게 또 모순이지. 맞아요? K한테 5 대입해 봅시다. 5 대입하면 누군데? 3D하고 이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은 D가 커 A가 커? D가 더 커? D가 A보다 커? 만족하는 거네? 6 대입해 볼까? 6 대입하면 되려나? 6 대입했더니 누구야? 좌변값은 9D인데 우변값은 이러면 되나? A하고 D 자리에 자연수 대입해서 등호가 절대 성립할 수 없죠. 있는 거 아니야? A의 값이 만약에 7이고 D의 값이 9면은 A의 값이 9면은 D가 커 A가 커? 이거 등호를 만족하려면 A가 더 커야 돼요? A가 더 클 수 없죠. D가 더 커야 되지. 이것도 모순이네. 한 번만 더 대입해볼까? 한 번만 더 대입했어요. K한테 7 대입했습니다. 7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한다면 7 대입했더니 49 빼기 35 14, 17? 좌변값은 17D인데 우변값은 8A? 그럼 D의 값이 8이고 A의 값이 17이어야 돼? 이러면 지금 A가 더 커지는 거잖아. 앞으로는 계속 A가 커져서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럼 적절한 K의 값은 5였을 때가 문제에 요구한 조건을 만족할 것 같아. 방법이 없으니까 막 대입해봤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대입했습니다. D한테 2A 대입했습니다. D한테 2A 대입했더니 31A의 값이 90부터 100 사이에 오도록 하는 자연수 A가 필요합니다. A가 누구라고요? 3일 때 하나밖에 안 돼요? A가 3이면 D의 값은 누구예요? 2배에서 6이라고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20번장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번장의 값이면 A 플러스 몇 D? 거기다 3하고 6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6 곱하기 19 못하겠어요. 110. 답이 117이 답이라고요? 막 대입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네, 이건 버립시다. 22번은 과거, 할 수 있을 것 같기 쉬운데? 하는 게 별로예요.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2번까지 풀이 끝난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평가원 시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평가원 시험이요?
니네 그러면 7월 다음 거 못 푸네. 내가 지난주에 작년 거 평가원 거 다 풀이했죠? 확통까지 전부 다. 목요일날 평가원 풀어보신 다음에 목요일날 평가원 거 풀이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수특 수학 2로 가겠습니다.